여러분, 캘리포니아가요 이제 소득이 아니라 재산 그 자체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요 단 한 번에 재산의 5%인데요.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이제 실제로 11월 투표용지에 올라갔고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억만장자들만 대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선이 거기서 멈출까, 이런 궁금증도 있죠. 미국에 자산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의 아주 상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억만장자 부유세, Billionaire Wealth Tax라고 불리는 주민 발의안인데요. 이게 26년 6월 17일 캘리포니아 주의 국무장관실의 확인을 거쳐서요, 오는 11월 3일입니다. 투표 용지에 정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몇 달 전만 해도요, 설마 되겠어? 될까 싶었던 얘기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유권자들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 된 거죠. 서명 숫자만 봐도요,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 주민 투표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이 한 87만 개였었는데 이 발의한 측에서는요, 무려 161만 개가 넘는 서명을 제출했고요. 그중에 98만 개가 넘는 그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을 훌쩍 넘긴 거죠. 그래서 이 발의를 주도한 거는요, 캘리포니아 의료 노조예요. 그래서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반대 진영이 이러한 어떤 그 주민 발의안에 대해 반드시 막겠다, 투표로 접어드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했는데 막판까지 저지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투표 진입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뉴섬 주지사는요, 이건 캘리포니아의 정말 해로운 조치고 그리고 이 영향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며 강하게 반대했는데 공은 이제 유권자에게 넘어간 거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여론조사에서요, 이게 찬성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이게 주민투표로 붙여졌으니 실제로 통과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라는 궁금증이 있죠. 핵심만 얘기하자면요, 이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분석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는요, 원타임 세금입니다. 일회성 세금인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중에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보유자, 굉장히 높죠, 에게 순자산의 5%를 딱 한 번 매기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기준일이 언제라 했죠? 26년 1월 1일이잖아요. 과거잖아요. 이 말은 사실상 소급 적용, retroactive하게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세금 이제 매긴다고 하니까 나 떠나야지 라고 해도 올해 1월 1일에 이미 거주자였다면 이미 대상에 잡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부과되는 5% 세금은요, 2027년 세금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요. 그리고 납세자가 원하면 5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하면 뭐 7.5%의 이자가 붙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또 뭐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부동산과 연금 자산은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거는 주식, 사업체 지분, 채권, 각종 뭐 어떤 지분성 자산이겠죠. 이런 유동성이 있는 그런 부를 겨냥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거둔 이 세금, 거둔 돈의 90%는 헬스케어 서비스에만 쓸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뭐 나머지는 행정비용, 교육, 식료품 지원과 같은데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의료냐일 텐데요. 이 노조 측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작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정책 법안으로 인해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건강보험 예산이 크게 깎였는데 그 공백을 캘리포니아의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메우겠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법의 내용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소득과 부의 차이일 텐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소득세, 매년 납부하는 소득세는요, 내가 한 해 동안에 번 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반면에 이 부유세라는 거는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모아둔 재산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자, 그러면 부유세를 추진하는 쪽의 논리가 뭐냐라고 하면, 부자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연봉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자기는 급여를 뭐 1불밖에 안 받는다.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었던가요? 아무튼 이렇게 줄이고 회사 주식으로 만 부를 쌓아서 소득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다. 그러니 소득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세금을 부과해야만 진짜 부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높은 주식 가치의 어떤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테크업계 리더들은요. 주식은 팔기 전에는 종이 위의 숫자,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데 세금을 내려면 멀쩡한 회사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과 캘리포니아 전체의 어떤 혁신 생태계를 해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요, 이 발의안이요, 민주당 강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교사협회와 같은 어떤 평소라면 진보적인 그런 어떤 아젠다에 동의할 그런 단체들마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가, 이 돈의 흐름을 보면 실감이 나는데요. 찬성 측 캠페인은요, 앞서 얘기했던 그 의료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약 1370만 불 정도의 자금을 모았고요. 버니 샌더 상원 의원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반면 이 반대하는 측도 만만치 않은데요. 1040만 불 정도의 모금을 했는데 여기 모금에 참여한 이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뉴섬 주지사요, 앞서 얘기했죠. 반대이기 때문에 그도 참여했고, 또 유명한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만, 그리고 벤처 투자자 란 컨웨이, 그리고 페이팔의 창업자 유명한 사람이죠. 피터 딜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세가 자기들 자산을 직접 겨냥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 대 억만장자의 어떤 상징적인 대결로 번지고 있고요. 11월까지 이 수천만 불 그 이상이 더 쏟아부어질 아주 격렬한 선거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자, 이 뉴스에서요, 사실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을 텐데요. 뭐냐면 이 세금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어떤 변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 세금으로 주정부가 수년에 걸쳐서 tens of billions of dollar의 세수를 더 거둘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동시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무시 못할 수준의 소득세 수입, hundreds of billions or more의 소득세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억만장자들 중에 상당수 또는 뭐 일부가 캘리포니아를 아예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얘기한 뉴섬 주지사조차 이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만으로 이미 일부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짐을 싸서 세수가 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섬 주지사는요, 부유세를 매기려면 캘리포니아 혼자가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해야지, 아니면 이거는 캘리포니아만 살기 힘든 주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따라서 이 발의안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라고 공언했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자산가들이요, 세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거주지를 옮기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유명한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처럼 주 소득세가 아예 없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야 이제 벌어들인 소득세를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 레벨에서는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소득세를 매기는 그런 스테이트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부유세까지 얹히면 어떻게 되느냐? 엑소더스죠. 대탈출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자산 규모가 얼마라 그랬죠? 1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억 불?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유세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도입이 되면요, 이 threshold, 문턱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부유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세가 사실 그래 왔거든요. 이 미국의 소득세도요, 과거에는요, 처음에는 이 극소수의 최상위 부자에게만 매겨졌었습니다. 연방소득세가 1913년인가 그때 도입이 됐는데, 그때요, 과세 대상은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뭐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세는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특히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부유세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요. 순자산 3천만 불 이상인 사람들에게 매년 부유세를 매기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더라도 최대 10년간 꼬리표처럼 세금을 추적해서 부과하겠다. 말하자면 연방세에서의 어떤 국외 전출세, 엑시텍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통과는 안 됐었습니다만, 그리고 2023년에도 비슷한 부유세 법안이 다시 등장했고요. 그래서 다 통과되진 못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겠죠. 오늘은 뭐 말하자면 억만장자, 그 다음에는 뭐 3천만 달러, 그 다음에는 또 이러한 어떤 방향성이 읽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산을 미국에, 특히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분명히 언젠가 또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부유세를 둘러싼 캘리포니아 주 정부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이 11월 3일에 예고된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1의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